자,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가 사실상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정면으로 맞붙었죠. 심야 술자리에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 노래도 불렀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거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이렇게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죠. 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한번 그 녹음을 한번. 청담동 어제 다 들렸어.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나는 정병호 같은 윤석열이 있고.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근데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 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 아니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것도 수사될 겁니다. 저는 그 비슷한 자리에도 당연히 간 적 없고 아니 정말 자괴감을 느끼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거예요? 자, 아니죠. 저는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한번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저 답변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자리인데 저렇게 또 공세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마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 대표로서 물어본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표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김의겸 의원의 질문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질문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를 갖게 됩니다. 아마 국민들이 김의겸 의원의 투표를 한 그 투표의 무게를 생각하시면 전 저런 질문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저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네. 어떤 첼로를 하시는 분이 그의 남자친구에게 어떤 통화로 뭐 한동훈 장관 포함해서 김앤장 변호사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었고 그 가운데서 뭐 노래를 불렀고 이런 내용들을 그 녹음 자체를 더 탐사에게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녹음을 전달할 것이라 그러면 그 첼로를 하시는 여자친구에게 그 장소가 어디야라고 물어봐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소한의 사실공개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국감장에서 저런 찌라시도 되지 않는 수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김의겸 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그 위치를 망각한 상태에서 질문한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가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김현정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보자가 예. 더 탐사와 그 김의겸 의원실에 저 양쪽 두 곳에다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한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해갖고 이제 국감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사실 국감장에서
저 국회의원이 질의는 뭐 어떤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실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국민의힘도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 그 돈다발 사진 걸어놓고 그 조폭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줬다라는 그거를 갖다가 폭로하는 국감에서 폭로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반나절 만에 거짓인 게 들통난 적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김은겸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그 사실이냐를 한동훈 장관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하면 될 것인데 중간에 말을 자르고 막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국회를 모독하는 그런 언행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동시에 김현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가 있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이고 저런 내용을 질문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그 제보한 사람의 녹취 테이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 김의겸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까지 함께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확인을 해서 그 질문에 그런 확인하려고 했던 노력이 배어있는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다 팩트를 확인한 상황에서 그 팩트로 확인된 것을 질문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질문이라고 보면 되고 반대로 국민의힘도 최근에 석방돼서 이제 유동규 씨가 각종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폭로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인 것처럼 하면서 막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더 확인하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정감사장에서 그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에게 이렇게 사실과 관련된 것들을 질의하는 것은 저는 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의 답변의 그 태도에 발언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될 것인데 뭐 윽박지르듯이 얘기하고 나는 이것을 걸 테니까 당신은 뭘 걸 것이냐 이렇게 막 흥정하듯이 얘기하는 태도는 국회 우리 국민의 그 대변인 국회를 대변하는 국회를 이렇게 모독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장관들 중에는 국회의원들 질문할 때 상당히 조용하게 차분하게 답변한 스타일도 있고 저렇게 공세적으로 답변하는 장관들도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이 또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추미애 전 대표라든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오늘 국회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들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거든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나타나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겠지요. 이제 청담동 정책 관련 뭐 이렇게 좀 의견 계속 제기하셨는데 어제 말씀도 하셨지만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김의겸 의원은 어제 오후에 국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상태예요. 사과도 없으시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청담동이라는 데를 10년 내에 기억해보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관련해서 혹시 후속 조치나 이런 거는 좀 어제 고발 얘기도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무슨 자기는 거짓말 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인 양 행동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만 맞붙었던 거 어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일에 있었던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김의겸 의원의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피스와 우리나라의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그 밖의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고리인 것으로 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구체적으로 제가 외람답니다만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요. 저 자료 인터넷 매체에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하면 나온 자료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이 사건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일부러 막 구글링에 찾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글링만 하면 나오는 일반적인 자료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제가 아니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신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죠. 이것 때문에요? 네. 제가 여러 가지 공조라든가 이런 거 간 건 맞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동조였는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어떤 사안 하나를 위해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저 당시에도 저걸 왜 저한테 질문하시죠? 이게 의원님께서 복선을 미리 깔아두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드러난 혹시 그러게 사실이면 수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또 한동훈 장관이 당시 강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제가 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구원이 있죠. 사실은 청문회 때부터 많은 민주당 의원이 망신살을 뻗쳤던 기억이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뭐 국정연설이라든지 여러 국회에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망신을 당했던 것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사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생채기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좀 무리한 정치적 공세들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는 것이 과연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가라는 심각한 의심이 좀 들게 되고 김용판 의원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언급을 좀 하게 되면 당시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망신살을 뻗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못했던 일을 가지고 사실 김의겸 의원의 질문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못난 일이고 이것도 못난 일입니다. 이거 자체로 저는 인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심지어 그 당시는 뭐 대장동 의혹부터 해서 그 이재명 당시 이게 경기도지사가 불법한 어떤 뇌물을 수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어떤 불법인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과정이었고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떠한 불법적인 사실과 어떠한 혐의를 밝혀내고자 이 질문을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의겸 의원이 어쨌든 간에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는 변호사들이 있었고 청담동에서 뭔가 노래를 불렀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공격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이 그럼 국정 운영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 증거성과 관련돼서도 그다음에 범죄 혐의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밝히고 싶어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김의겸 의원의 이번 질문이 굉장히 수준 낮은 질문이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어떤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은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한 말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김용판 의원 그때도 잘못됐고 이번에도 잘못됐다는 논리에 대해서 저도 뭐 그거는 뭐 이런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전 정부 때는 더했다는 식으로 전 정부 탓으로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똑같이 여야가 같이 그런 태도를 좀 견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김의겸 의원이 이 술자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2003년대 론스타 게이트라고 론스타건 사건이 있어 얼마 전에 중재 판정 나가지고 한 3천억 정도 이상을 우리가 지금 배상하게 판정이 나 있었는데 네. 그 2003년대 론스타 당시에 론스타의 변호사가 김앤장이었어요. 김앤장이었고 지금 현재 정부를 대리해서 그 판정을 이제 지금 재심 청구한다고 항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끄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자리가 사실이라면 아주 부적절한 자리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예. 대변인의 말씀은 2003년에 있던 론스타 사건에 김앤장이 연루가 되어 있고 그것을 우려했던 김의겸 의원이 전관예우 내지는 그 김앤장 법무법인과의 어떤 정보의 유착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2003년에 있던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술집이 어딘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그리고 특정 제보자에 의해서 제보됐던 그 내용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밝히고 싶어 하는 내용이 그럼 김의겸 의원이 김현장이 정부와 유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과연 저 사실관계만 가지고 질문한 게 맞는지라는 의문이 전 더더욱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법무부 장관과 특정 그 로펌하고의 술자리가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지적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의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건을 염려하면서 가정에 가정을 더한 아니죠. 론스타크는 사실관계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래 묵은 사건을 걱정하시면서 가정에 가정을 더한 의문 제기를 국감장에서 그것도 국회의원이 하신다는 것은 전 뭐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더 탐사가 아마 어젯밤에 보도를 했죠. 지금 공개한 내용으로는 아직까지 술자리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까지 제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실제 존재했었다고 한다면은 뭐 탄핵감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보도한 더 탐사도 자신들의 보도에 대한 책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겠고요.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 역시 마찬가지고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공교롭게 더 탐사라고 하는 이 매체가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 미행했다. 바로 그 매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도한 게 우리가 그냥 미행한 게 아니라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일종의 추적을 한 것이다. 뭐 아마 이런 명분을 또 내세운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더 탐사의 밀착 취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뭐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라는 것이 뭐 많은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제 스토킹으로서 처벌될 수 있을 정도의 뭐 불법한 취재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더 탐사의 보도라고 하는 것이 제보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신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사실관계에 입각했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술집이 어딘지 정도는 특정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더 탐사 쪽에서도 아니 이 지금 술집이 어딘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제보자가 그의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녹취록 전부를 더 탐사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 첼로리스트에게 그럼 그 술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걸 전달해주면 정말 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상황에서 돌려 뭔가 뭐 의혹이 있을 것 같고 당시에 누가 있을 것 같고 전부 변죽을 울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취재원으로 지목됐던 자유총연맹 전 총재권한 대행인가요? 그 보도 내용에서는 마치 그 사실, 그 술자리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신은 한동훈 장관 본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부인하고 법적 대응까지 또 예고했다고 해서 이 더 탐사의 보도 내용, 그 내용을 둘러싸고 취재원으로 지목된 사람도 더 탐사를 상대로 한 어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기사도 제가 지금 방금 봤거든요. 자, 이 보도의 사실 여부, 이게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사실 여부에 따라서 김의겸 의원의 질문, 또 한동훈 장관의 답변, 뭐 적절성, 적합성 이런 것들이 다 판명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탐사의 그 취재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막 그게 사실이 아니라라고 하면 더 탐사를 상대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른 변론의 문제이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정감사장에서 제보를 받아서 김의겸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하는 것,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뭐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뭐 밝혀내지 않은 제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저 눈알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 가정에 가정을 더한 정치적 공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국정감사, 특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공방,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압수수색을 저렇게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아시죠? 자,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 있었습니까? 제가 이게 어떤 화면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자,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수 압수수색 있는 말은 영장은 저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사람이 장관님,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예. 압수수색 영장을 막지 않았으니까요. 제 질이나 좀 막지 마세요. 아니 이게 조용히 있다 들어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계속 앞에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뚫고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적법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침탈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범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영장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었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 네. 김용 씨의 범죄 혐의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크게 보면요. 나무기 조성했다는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2021년 5월에 한꺼번에 5억이 건네졌어요. 그렇다면 시기상으로 대선 후보 경선 등록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후에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2017년에 이재명 현 당대표가 그 정권 교체 후에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한다. 자, 법무부 장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어록을 남기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방탄 3종 세트를 완성하려고 그래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사팀이 바뀌고 검토해보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중요한 부분 수사 미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진상, 이재명의 배임 관련성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수사에 관한 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에 오로지 전 정권 폐기, 부들겨 폐기. 검찰도 모자라가지고 감사원까지 나서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야 대통령 관심이 사정에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민생의 일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범죄 수사는 그냥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관심이 오로지 전 정부 박범계 의원님 협조. 위원장님 적폐청산 위원장이셨어요. 아시죠? 범죄를 덮어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덮어달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네. 예,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 또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모습 보여보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 간의 고성, 말싸움, 정치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정을 감사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또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보셨던 여야 의원들 간의 말싸움, 고성 이런 장면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보고 나서 국정감사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이러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기다리세요. 결혼하시지 않습니까? 미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얼른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대통령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은 검찰의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거 많이 됩니까 이게?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국회가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죄를 짓지 마든지 누가 대화가 짓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한번 해보시죠. 김재섭 위원장님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언젠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정감사 하셔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정권이 좀 교체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있었던 국정감사다 보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하고 싶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탓하고 싶고 다소 정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 불가피한 면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막말이 오가고 그것만 남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과거에 뭐 물론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만은 2018년에 국정감사 때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네. 국정감사회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후에 유치원 3법으로 법안으로서 좀 통과가 돼서 어떤 유치원들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로도 이어진 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법안이 제출된다고 했을 때 어떤 좋은 법안이 제출될지 그리고 그 법안이 도대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제가 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이번 정쟁을 통해서 뭔가 남길 만한 것이 없다라는 나름의 어떤 반성적 성찰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다소 너무 정쟁으로 치우쳤던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김현정 대변인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렇게 고성을 지른 의원들뿐 아니라 정말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의 국정감사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은 방송 뉴스, 신문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정감사가 사실 행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했는지를 이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치인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본인을 좀 드러내고 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또 그 공간으로 많이 또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 국감도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다만 이제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 이번에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하려고 22대 민생 입법 법안 그리고 7대 입법까지 다 선정을 해가지고 충실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감사원의 서해피고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또는 야당 대표에 대한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해서 그 이제 정쟁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교라든지 그 안보라든지 또는 그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많이 좀 다뤄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좀 정쟁화돼서 많이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정감사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주로 많이 이렇게 서로 여야 간에 정쟁하는 모습들을 많이 다뤄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된 측면이 좀 있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정말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 보좌진들하고 의원들이 정말 그 정책 현안과 관련된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국감 준비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좀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여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말씀 나눈 사이에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입장문을 내놓았어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는지 물어봤다.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겠다고 분명히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저의 질문 어디에 거짓이 있고 왜곡이 있다는 이야기냐. 이런 목격담과 발언을 듣고도 묵살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거침없이 물어보라는 게 국민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묻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국민의힘도 덩달아 저에게 정치 인생을 걸라고 판을 키우고 있다. 저는 그동안 8차례나 고발을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 그런 시시껄렁한 협박에 무릎 꿇을 정도라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의겸 의원 입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뭐 도박반으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그 영화 타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내 돈 모두와 내 손목을 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정도로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공격 얼마든지 국감장에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뭐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 최소한의 사실 공개조차 확인되지 않는 내용, 그리고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김의겸 의원은 정말 그 영화의 대사처럼 자신의 손목과 자신의 손을 모두 거는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정책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용 대변인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김의겸 의원은 말 그대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의무가 의원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그냥 사실관계를 해서 답변하면 될 것을 국회에 대해서 뭐 도박, 그러니까 좀 표현대로 하면 도박을 걸듯이 뭐 난 이거 걸 테니까 이거 걸으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이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제보가 들어온다고 모두 기사 쓰는 건 아니죠. 확인을 하죠. 그 기사감이 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만큼의 취재가 됐을 때 기사를 쓰는 것이고 뭐 국회의원들도 모든 제보를 다 저렇게 국감장에서 질문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아니면 이걸 질문을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의겸 의원의 경우 이번 질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또 김의겸 의원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